어제 땅꺼짐이 발생한 낙산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이 정신적 고통과 영업 손실 등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27번이나 일대 땅꺼짐이 있었다는 초기 보고서가 있었지만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사망사고 등 산재가 빈발한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미디어 아트 아이스쇼가 올림픽 개최 도시 강릉에서 한 달간 선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강원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35.6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양양 35.2도, 삼척 원덕 35.1도, 동해 34도, 고성 33.5도 등 기록적인 무더위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동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도의 7월 평균 기온은 26.2도, 최고 31.2도, 최저 22.3도 등 모두 역대 최고 기온으로 강원 지역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땅꺼짐 사고 현장 주변 상인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호황은 물 건너갔고 트라우마와 2차 사고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양 낙산 해수욕장 앞 붕괴 사고 현장 앞으로 어른 키보다 높은 안전 펜스가 빼곡히 둘러쌌습니다. 추가 붕괴 사고가 우려되면서 임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앞에서 붕괴 사고를 목격한 상인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뽀다닥 하더니 갑작스럽게 꺾어지는 거야, 건물이. 그러니까 내가 얼른 문 열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걸 못 느꼈으면 4~5m 그 깊이에 그냥 같이 매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올해 초부터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땅꺼짐은 모두 20여 차례. 또 무너지진 않을까 자꾸만 사고 현장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군데 터지니까 그걸 막고 나니까 또 저쪽에서 터지고 바로 코앞인데 저희도 장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불안하다고요. 피서 절정기에 발생한 사고, 해수욕장 일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땅꺼짐 발생 지점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낙산 해수욕장입니다. 8호초 성수기인데도 파라솔 주변에만 사람들이 몰려있고 백사장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접한 피서객들은 줄줄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데 한 모텔은 취재진이 방문한 동안에만 4건의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완전히 다운되고 지금 가장 피크철이거든요. 지금 8월 한 20일까지는 8월 13, 14일 거도 다 취소입니다. 관광객들도 낙산 해수욕장을 서둘러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되죠. 2차 사고, 3차 사고 계속 이렇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공사는 영업이 강제로 중단된 상점 5곳 정도에 대해서만 보상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곳 말고 다른 곳은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막 그래가지고요. 아니 지금 협의할 겁니다. 지금. 여름 성수기 느닷없이 발생한 땅꺼짐에 낙산 해수욕장 상권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어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일어났던 강원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땅꺼짐이 있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MBC가 단독 입수한 정부 산하기관의 사고 현장 보고서를 살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 겨울 석 달 동안만 무려 27차례의 땅꺼짐이 잇따라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양양 낙산해변 땅꺼짐 사고 현장 보고서입니다. 지상 20층, 지하 6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현장 주변에서 처음 집안 침하가 일어난 건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3월 27일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27차례에 걸쳐 땅꺼짐이 일어났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모래 성분이 많은 집안에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흙이 같이 쓸려나간 것을 잦은 땅꺼짐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한 곳에 하루 20만 리터의 지하수가 흘러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공사 감리단이 지난 2월 17일 지하 안전 문제를 이유로 2달 넘게 공사를 중지시켰지만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12일 만인 5월 6일 또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사고가 잇따랐는데 공사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양양군은 뭘 했을까? 시공사 측에 고작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게 전부였고 현장 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거를 보고하게 돼 있는 그런 체계죠. 저희가 뭐 현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결국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제부터 건물 공사는 중단됐고 커다랗게 파였던 땅은 흙으로 메워진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양양군에 관리 감독을 지시했다고 했지만 건축 행정이라든지 이 지하 안전 업무가 허가권자한테 이제 가 있어요. 네. 저희는 이게 이제 사고가 커지니까 사고 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하기 위해서 군 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부서로 책임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법을 다루는 부서가 저희 건축부서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안전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 관련된 것만 하지. 국토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양양군과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공사 등과 함께 앞으로 2달 동안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강원도 내 4,013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사흘 연속 4,000명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강릉 743명을 비롯해 속초는 285명, 동해 219명, 삼척 143명, 양양 101명, 고성 71명, 정선 64명, 태백 49명 등이고 누적 확진자는 58만 4,194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886명입니다. 도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로 강원도민 4차 접종률은 13.9%입니다. 정부의 한 연구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조사했더니 강원도의 순위가 20년 전보다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균형 발전 정책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산업연구원이 균형발전 핵심 지표로 분석한 강원도의 위치입니다. 강원도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12위로 중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그 사이 경기도는 4위에서 1, 2위로 도약했습니다. 인구 증감률과 재정 자립도를 갖고 산출한 결과입니다. 이 기간 강원도의 인구는 155만에서 15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재정 자립도도 29.8%에서 28.3%로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2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퇴보한 셈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개선은커녕 고착화됐습니다.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청년 인구의 55%, 일자리의 50%가 몰려 있습니다. 특히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총 인구수와 GRDP가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역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핵심 분야와 핵심 공간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자생적이고 차별적인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같으면 다양한 중심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에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감안해서 산업이나 서비스, 그리고 인력까지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지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와 규제 혁신, 여러 도시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항만에서도 일반 건설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와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동해항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선박 내에 있던 석탄회가 쏟아지면서 매몰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선박 소유주인 시멘트 회사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지금 하는 중이라 가지고 지금 아직 그 컴퓨터는 소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동해항에 정박된 선박에서 아연 정광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선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하역업체 지점장과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항만 하역 사업장에서도 일반 건설 사업장 못지않게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동해항에서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재해자 수는 25명이고 전국에선 314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하역 작업 사고 대책의 하나로 전국 무역항해 하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역 사업자는 연말까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청 등 항만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만관리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하역 사업장에 배치하게 됩니다. 항만관리청의 안전전담 인력인 항만안전점검관이 배치되어 항만 사업장별로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산업계와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만 근로자의 안전교육도 의무화되고 재해 예방시설도 국비 지원으로 설치됩니다. 처벌보다는 안전관리와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항만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겨울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에서 국내 첫 미디어 아트 아이스쇼가 선보입니다. 미디어 아트와 피겨스케이팅, 뮤지컬 등이 결합된 G쇼는 올림픽 유산 강릉 하키센터에서 내일부터 한 달간 이어지는데 개막 하루 전 열린 주요 장면 공개 행사에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용궁에서 만난 수로 부인의 아들 윤과 용왕의 딸 해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둘은 함께 날아오르고 바닷속은 빛으로 가득 찹니다. 강릉에서 시도되는 국내 최초 미디어 아트 아이스쇼 G쇼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헌화로에 얽힌 수로 부인 설화의 뒷이야기를 상상으로 만든 창작극으로 80분간 스케이터들의 연기와 와이어 기술, 시각 효과, 미디어 아트 등이 한 편의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얘기를 담아서 우리의 기술로 세계인들한테 좀 새로운 모습의 아이스쇼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직은 국내 관객들에게 낯선 아이스쇼를 보다 가깝고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여러 피겨 안무와 기술이 구성됐습니다. 싱글 스케이팅뿐 아니라 페어 스케이팅, 그리고 아이스 댄스, 싱크로나이즈 등등 다양한 종목들의 기술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올림픽 빙상 종목 개최도시이자 관광도시인 강릉의 대표 공연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기대를 담았습니다. 얼음이라는 공간에서 바다 이야기를 풀면은 좀 특이하면서도 재밌고, 그리고 한여름에 이 관광객들 그리고 강릉 시민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G쇼는 내일부터 막이 올라 한 달간 매주 금, 토, 일 하루 2차례 일반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고 오늘 보여드린 거는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좋은 모습 한 달 동안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법수치 계곡에서 불어난 물에 40대 피서객 2명이 고립됐다 양양소방서 구급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캠핑하던 중 밤사이 내린 비로 계곡물이 불어나 고립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소나기 등 국지성 호우가 내릴 수 있다며 계곡 주변 캠핑 등 산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10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서울자치구 구청장,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시가 23억 8천만 원 상당의 서울 강남 3군의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해
주택 2채와 강원도와 경북의 토지 등 40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 3억 7천만 원보다 10.8배 많았습니다. 강원FC가 강호 전북 현대를 꺾고 리그 7위에 올라서 이번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 스플릿인 6위권 진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원FC는 어제 춘천에서 열린 K리그1 24차전에서 후반 8분 양현준 선수의 선취골과 황문기 선수의 추가골에 힘입어 전북 현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두 골 모두 도움을 기록한 김대원 선수는 도움 9개로 2위에 3개 앞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2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원FC는 오는 6일 저녁 7시 포항 스틸러스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도가 강릉과 속초, 평창, 고성에 조성 중인 명태산업광역특구의 지정 연장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명태 가공산업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업체들의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당초 올해까지였던 특구 지정 운영 기간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구 지정이 연장되면 공장 건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구 조성 규모도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비도 당초 사업비보다 13억 원 늘어난 27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동해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용 상태를 비롯해 기술과 품질 수준, 성장성, 지역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면 5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추천과 이자를 2년간 지원받고 해외판로 확대 우선권, 시상직물 사용권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